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에 전 세계 대통령들이 직접 환영 메시지를 보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단 한 그룹 때문에요. 바로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K-팝 좋아하고 방탄 팬이긴 한데 이번 일은 진짜 제가 봐도 미쳤다 싶을 정도예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의 5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이 발매도 안 됐는데 벌써 선주 물량만 406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아시나요? 일단 선주 물량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선주 물량은 앨범이 실제로 발매되기 전에 팬들이 미리 주문한 수량을 기반으로 유통사가 생산하는 앨범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매도 안 됐는데 벌써 406만 장이 팔릴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것도 예약 판매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이요. 7일. 168시간.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 정상이 아니죠. 근데 방탄소년단한테는 정상이에요. 왜냐? 이게 걔네 기본 스펙이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팝스타들.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애들도 초동 판매량이 한 100만 장 정도면 대박이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발매 전 선주 물량만 406만 장이에요. 발매 전이라고요. 실제로 앨범 나오면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미 그룹 역사상 최고 선주문 기록을 갈아치웠고 발매까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월드 투어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컴백과 동시에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전 세계 유명 스타디움들이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미국 뉴저지까지 전부 다요. 특히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타디움은 총 7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경기장인데 티켓팅 오픈하자마자 남은 좌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7만 4천 명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미국 템파, 스탠포드, 라스베이거스 공연까지 새롭게 추가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스탠포드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건 미국의 전설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2번째래요. 2번째. 콜드플레이 아시죠? 20년 넘게 활동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그 밴드 다음으로 스탠포드 스타디움을 단독으로 채운 게 방탄소년단이에요. 한국 그룹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스탠포드 스타디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식축구 경기장인데 수용 인원이 무려 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곳은 미국 대학 스포츠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미국 문화의 심장부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진짜 압권은 지금부터예요. 방탄소년단의 이번 월드 투어는 총 81회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티켓 판매 수익만 무려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1조 5천억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중견기업의 연 매출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81번의 공연으로 발생한 수익이에요. 그것도 아직 투어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투어로 기네스북에도 올랐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이번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 다음으로 2번째래요. 2번째요. 아직 투어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역대 2위 확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 본토 아티스트잖아요. 영어권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할리우드 시스템의 완벽한 수혜자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한국어로 노래하는 한국 그룹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 한국어요. 그런 그룹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투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공연한다? 그것도 대형 스타디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방탄소년단이 공연한다고 하면 전 세계 팬들이 티켓 구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 AP통신에서 직접 방탄소년단 티켓팅의 난이도를 체험하는 영상을 찍었을 정도거든요. AP통신이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가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웃기면서도 슬퍼요. AP통신 기자들이 1시간 반을 대기하면서 티켓을 구하려고 시도하는데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어떻게 티켓을 구했는지조차 모르겠다. 더 많은 곳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다. 유럽 공연 티켓 못 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반응들이 넘쳐나요. 전 세계 팬들이 티켓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81회 공연인데도요. 여기서 잠깐 81회 공연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일반적으로 대형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30회에서 50회 정도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81회예요. 거의 2배 가까운 공연 횟수죠. 그런데도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인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진짜 압권은 멕시코 대통령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가 정상이 특정 가수의 공연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 국가 정상들은 정치, 경제, 외교 같은 것에 담론만 다루거든요. 근데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공연을 두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직접 환영 메시지를 전했어요. 대통령이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요. 가수 공연을 두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멕시코 대통령이 방탄소년단 공연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한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 공연이 멕시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효과도 있을 테고,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테고, 무엇보다 멕시코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멕시코 현지 반응도 완전 난리예요.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VIP 패키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도 없는데 벌써 팬들이 초긴장 상태거든요. 멕시코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정말 긴장돼서 미칠 지경이다. 대통령님이 K-팝 팬이셨네요. BTS는 진짜 슈퍼스타 그 자체다. 이런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게요. 멕시코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아티스트 중 하나가 비틀즈였거든요. 1960년대에 비틀즈가 멕시코에서 공연했을 때도 엄청난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그때와 맞먹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비틀즈요. 20세기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꾼 그 비틀즈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스페인 팬들도 티켓팅 정보를 기다리면서 완전 초비상 상태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방탄소년단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티켓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공연에 가는 게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가 된 거죠. 여기서 잠깐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문화적 영향력이거든요. 단순히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노래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우라는 용기. 이런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차트에 진입했고, 유튜브 조회수는 수십억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수억 명에 달해요.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운동이에요. K-팝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글로벌 팝 문화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예요.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번 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효과가 약 5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5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항공의 연 매출이 약 12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대한항공 매출의 절반 가까운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수익만 계산한 거예요.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커져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증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으며, 한국 관광 산업도 엄청난 수혜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관광 통계를 보면 방탄소년단과 K-팝 팬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40%가 K-팝과 한류 콘텐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답했대요.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그 나라의 모든 산업이 혜택을 받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도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더 쉽게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앨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방탄소년단의 5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이 3월 20일 오후 1시에 전 세계 동시 발매돼요. 근데 이 앨범 제목이 아리랑이라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거든요.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 민요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온 노래죠. 그 아리랑을 21세기 글로벌 팝 아이콘인 방탄소년단이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도인지 아시나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융합. 이건 단순히 음악적 실험이 아니라 문화적 선언이에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한국 전통 음악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어요. 서양 음악 시장은 너무나 폐쇄적이었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부른 노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 모든 편견을 깨부쉈어요.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팬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번 아리랑 앨범은 그 정점이 될 거예요. 이미 선주 물량만 406만 장을 돌파했고, 발매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발매 직후에는 이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600만 장에서 최대 1000만 장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1000만 장이요. 디지털 음원 시대에 피지컬 앨범 1000만 장을 파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나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 아티스트들도 100만 장 팔면 대박이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1000만 장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근데 방탄소년단한테는 정상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팬덤의 힘이죠.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으로 평가받아요.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는 수동적인 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홍보하고 방어하는 능동적인 팬덤이거든요. 아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표하면 전 세계 아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트리밍 파티를 열어서 음원 차트를 점령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방탄소년단 관련 키워드를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려놓죠. 티켓팅이 열리면 1시간 만에 수만 장의 티켓을 순식간에 매진시켜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열성적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략적이고 조직적이에요. 아미들은 자체적으로 스트리밍 가이드를 만들고 투표 방법을 공유하고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해요. 심지어 각 나라별로 팬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방탄소년단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에 거대한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팬덤의 힘이 바로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 최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1년만 활동을 쉬어도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거의 4년을 쉬었는데도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미라는 단단한 팬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단순히 아이돌 그룹으로 치부하는데 이건 엄청난 오해예요.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음악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진정한 아티스트거든요. 특히 리더인 RM은 한국 힙합 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 래퍼예요. 슈가는 프로듀서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 제이홉은 솔로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에서도 성공을 거뒀죠. 정국과 지민, 지는 각자 독특한 보컬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넓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음악적 진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데뷔 초기에는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한 음악을 주로 했는데 점차 팝, 록,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흡수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정서와 메시지는 절대 잃지 않았어요. 이번 아리랑 앨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건 엄청나게 도전적인 시도예요. 자칫하면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미 아이돌이라는 곡에서 한국 전통 타악기를 활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시나요? 각 뮤직비디오마다 심오한 스토리와 상징이 숨어 있어서 팬들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재미가 엄청나거든요. 유튜브에 가보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해석 영상이 수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뷰를 기록하죠. 특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24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1억 뷰를 돌파하는데 단 하루도 안 걸렸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면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리아나 그란데의 뮤직비디오도 24시간에 1억 뷰를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무대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죠. 이들의 칼군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불타오르네나 쩔어 같은 곡의 안무는 케이팝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81회 공연 내내 완벽하게 소화해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체력과 실력인지 아시나요? 보통 월드 투어를 하면 아티스트들이 중간중간 컨디션 난조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100%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전 세계 팬들이 자신들을 보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이들은 절대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SNS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고 표현해요. 이런 진정성이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달라요.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요. 러브 유어셀프라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위로를 전했어요. 방방콘이라고 불린 이 온라인 콘서트는 무려 7,5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죠. 7,500만 명이요.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숫자는 동시 접속자가 아니라 총 시청자 수예요. 동시 접속자만 따져도 수백만 명에 달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전설적인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약 1억 명이 시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의 국민적 이벤트인 슈퍼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죠. 방탄소년단은 온라인 콘서트만으로 그에 준하는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개별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전국의 세븐이라는 곡은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민의 솔로 앨범도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그룹으로도 성공하고 개인으로도 성공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비틀즈 이후로 그룹 멤버 전원이 개인으로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멤버 하나하나가 솔로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실력과 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완전체로 뭉쳐서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팀워크의 힘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멤버들 간의 단단한 유대감 때문이에요. 이들은 10년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거든요.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무대 아래에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